자, 이제 학습활동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학습활동. 교과서 77쪽을 한번 펴봅시다. 77쪽. 교과서 77쪽이요. 자, 교과서 77쪽에 있는 학습활동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파수꾼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파수꾼 다와 촌장을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촌장이 파수꾼 다를 찾아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촌장은 가장 처음에 찾아와서 이리 때가 없다는 파수꾼 다의 말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죠. 이미 알고 있었다. 뭐 그렇다. 진짜 이리 때는 없다. 이런 내용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자, 파수꾼 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진실을 알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촌장은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오늘은 거짓을 말하고 이런 이유를 대면서 오늘은 거짓을 말하고 내일 진실을 이야기하자꾸나 얘야 라고 하면서 파수꾼 다를 회유를 하죠. 회유. 그래서 결국 이제 다음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 다는 결국 촌장에게 회유당하고 막루에 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리 때가 나타났다라고 거짓을 말하죠.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파수꾼 다는 이제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막루를 평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괄호 2번이요. 촌장이 파수꾼 다를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는지 파악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촌장의 면모를 말해보자. 설득하는 방식 한번 봅시다.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뭐 딸기를 너랑 이제 둘이 따는 생각을 했었어. 이건 뭐 거짓이죠.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촌장이? 안 했겠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속여왔던 사람인데 아주 이제 거짓말. 그 다음에 또 이 어린 소년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아주 교묘한 논리들, 그죠? 뭐 사람들이 화난 마을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교묘한 논리. 또 화난 마을 사람들 또 그리고 뭡니까? 또 아까 어떤 이야기 했었죠? 이리때가 있음으로 해서 마을이 안전하고 사람들은 단결했고 질서를 유지해 왔다라는 것은 아주 교묘한 논리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파수꾼 다를 설득해 왔다. 정리를 해보자면 촌장은 아주 거짓된 말, 그 다음에 과장된 말, 과장된 말, 그리고 아주 교묘한 논리를 통해서 파수꾼 다를 설득을 했다라는 것. 설득 과정에서 드러나는 촌장의 면모는 뭡니까? 거짓으로 마을에 뭘 조장했어요? 공포심을 조장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리때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리때.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있지도 않은 이리때는요. 결국 북한이에요. 북한. 아까 반공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신헌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헌법도 북한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북한도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쟁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했고 그걸 통해서 유신헌법이라는 이 아주 견고한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독재를 이어나갔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마을의 공포심을 조장하게 했고, 그지?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 겁니다. 촌장도, 그지? 이리때가 존재한다라는 거짓말로 공포심을 조장하게 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던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다라는 거, 그죠? 위선적인 사람이다라는 거. 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어떠한 연극적 효과를 거두는지 말해보자. 자, 촌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객들을 향해 이야기하네요. 주민 여러분, 이해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편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인 이해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때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야기 입을 통해 들어봅시다. 자, 요게요, 얘들아. 어떤 연극적 효과를 거두냐면 이 촌장을 하는 배우, 이 배우는요 동시에 어떤 역할도 하냐면 해설자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촌장의 대사에 나오는 식량 운반인,
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한 1인 한 3역 정도 하는 거죠. 일단은, 연극은요, 무대가 딱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의 수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제한, 그지? 또 그리고, 배우라는 어떤 상황적,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의 제한이 있어요. 연극은. 그래서, 요렇게 촌장이 해설자 역할도 해주면서, 해주는 이유는 어떤 그 한계를 좀 보완하기 위한, 연극으로서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객들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관객에게 뭘 부여한 겁니까? 마을 사람들이라는 역할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무대와 이 공연이 일어나는 무대와 객석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킴으로써 관객이 그게 아주 몰입하게 해준다는 어떤 생각. 그죠? 그리고 또 그게 어떤 참여, 자신도 하나의 인물로서 그게 참여를 하게 한다라는 생각.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효과도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배우가 이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객도 몰입을 하게 된다면 자신은 그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 마을은 거짓된 어떤 진실, 왜곡된 진실로, 왜곡된 공포심으로 마을이 통제되고 이 촌장이라는 권력자는 이렇게 위선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신도 그러한 어떤 마을을 살아가고 있는 마을 사람의 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또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시대, 유신헌법이라는 어떤 이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아주 독재 정치를 위한 어떤 장치,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내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연극의 어떤 제한, 그지? 무대 어떤 공간으로서의 제한, 환경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그죠? 그다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뭡니까? 객석과, 그지? 그러니까 관객석과 그다음에 무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어떤 목적. 그다음 세 번째는 뭐요? 관객들에게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떤 이해, 또 현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함. 그지? 자신 또한 이런 마을과 비슷한 어떤 상황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이제 목적도 있을 수 있다라는, 자, 그런 어떤 의도 또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정리를 해두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78쪽 보죠. 78쪽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파수꾼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하여 아래 활동을 해보자. 이강백은 1970년대 한국 사회 모습을 보고, 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추한 것을 표현하면서 강도를 높이고자 파수꾼을 창작했다고 회고하였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효과를 높이고자 한 건데, 이걸 이제 뭐냐? 이거를 알레고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레고리. 자, 알레고리에 대한 설명이 있죠. 어떤 한 주제 A를 말하기 위하여 다른 주제 B를 사용하여 그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주제를 나타내는 것. 알레고리라는 것은요, 알레고리. 여러분들 이 알레고리라는 게 뭐 어디서든 많이 쓰입니다. 결국에는 A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A.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건 A입니다. A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B라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B라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 이게 이제 알레고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는요, 사실 비유와도 비슷하고요, 비유와도 비슷하고 유비출이라는 유추와도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본질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레고리든 비유든 유추든 A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B라는 것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작품의 A는 뭐겠습니까? 1970년대 어떤 그 뭡니까? 그 독재가 자행되고 있었던 정치적 상황 또는 현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그걸 비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뭘 가져온 겁니까? 파수꾼이라는,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아주 그 울타리가 쳐져져 있는, 그리고 막루가 높게 세워진 이리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겁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마을의 이야기를 가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알레고리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알레고리라는 기법을 사용한 것은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 어떤 의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이런 목적도 사실 있다고 봐야 돼요. 1970년대 이제 유신헌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때요, 검열이 있었어요. 검열. 일제강점기처럼 검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 독재자, 1인 독재 상황에서 옛날에 여러분들 저 뭐 그 뭐지? 1987인가? 뭐 그 영화도 그렇고, 변호인이라는 영화 맞죠? 뭐 그런 데서도 이제 보면 그 뭐 이런 정보기관에 사람이 붙잡혀 가서 고문당하고 이런 거 영화로 많이 묘사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람이 그 뭐 쥐도새도 모르게 하룻밤 사이에 잡혀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두려운 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검열이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볼 만한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괄호 1번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대상의 의미를 1970년대 사회 상황과 관련하여 파악해보자. 자, 일단은 첫 번째, 1위 때. 1위 때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공포의 대상인 겁니다. 말 그대로 공포의 대상. 그죠? 공포의 대상이고, 현실에서 이야기한다면 북한이죠. 북한. 그지? 사람들에게 북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1위 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지배 이념, 통치 이념, 지배 이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냉전이라고 하는, 반공이라고 하는 이 지배 이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촌장은 왜곡된 진실을 이용해서 민중을 통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가는 아주 위선적인 권력자라고 할 수 있고요. 파수꾼 나는 뭡니까? 지배 이념을 아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추종자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추종자, 지배 이념 또는 그 권력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추종자라고 할 수 있고요. 파수꾼 다는 권력에 대항을 했어요. 처음에, 그지? 이 진실을 밝히려고 했단 말입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시도가 어떻게 된다? 좌절되죠. 그지? 좌절하고 많은 어떤 또는 어떤 깨어있는 사람, 또는 어떤 깨어있는 시민, 또는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 또는 뭐 지식인, 뭐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실을 밝히려고, 그지? 권력에 저항하고자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아주 소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작품에서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알레고리를 사용한 효과를 주제의식과 관련하여 말해보자. 효과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화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드러냈지만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빙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랄까,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 효과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걸 노렸겠죠. 그죠? 주제의식을 좀 더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지? 그 당시에 아주 억압적인 시대 현실, 그리고 또 이걸 비판하기 위한 어떤 작가의 어떤 목적, 그리고 희곡이라는 어떤 갈래, 그 다음에 우화라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장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하기, 요거 3번은요, 여러분들 이제 뭐 집에 동생이나 뭐 부모님과 같이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 여러분 79쪽에 있는 그 파수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 요거를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밑에 이제 알레고리라는 개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거기 밑에 있죠. 더 찾아 읽게 보면 작가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작품이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 파수꾼이란 작품과 그 함께 언급이 되는 또 하나의 작품이 바로 뭐냐면 거기 있는 이제 이근삼의 원고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더 많이 갔어요. 더 많이 우화됐고 더 많이 비현실적으로 갔는데 자, 요 작품도 같이 한번 꼭 읽어볼만 합니다. 아주 단골로 이제 출제가 되는 작품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저 쌤이랑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 여러분들 잘 복습을 하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뭐 종교개혁을 하더라도 뭐 이런 방식으로 쌤은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적응을 좀 했으면 좋겠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뭐 언제든지 돌려서 들어볼 수 있는 게 또 온라인 수업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충분히 강의를 돌려보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분명한 것은 이 내용이 전부 다 1학기 중간고사에 다 포함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앞에서 선생님 수업했던 내용들 전부 다 시험 범위예요. 자, 한 시간에 한 작품씩 우리 끝내고 있어요.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있는 수필을 볼지 아니면 그 여러분들 이제 추가로 작품을 하나 더 볼지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